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거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미니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못다한 종목 진단,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많으시죠? 특히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말 시장도 쉽지는 않다 보니까 쳐다보기도 싫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 타이밍을 놓치면 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고요. 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또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내년에 내가 이 종목으로 꼭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남겨주시면 그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들인지 전망과 함께 또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연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간단하게 인사 나누면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살련님 잘 오셨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입맛은 살아있다라는 댓글 봤거든요.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잘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특집 방송에 대한 질문도 잠깐 남겨주셨는데 특집 방송 저희 목요일에 합니다. 29일 목요일에 연말 특집 방송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벙벙님, 그리고 반올림 100%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철학관 챔피언님의 이름도 계속 보이네요. 마로니의 입세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레제비치님, 또 에디님 오셨어요. 자,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합니다. 카카오 한번 살펴볼게요. 잡동사니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카카오 매수하신 가격은 76,500원입니다. 비중 16% 가지고 계시는데 미래 사업 믿고 가는데 10만 원까지 갈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카카오가 또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에도 지금 많이 내려왔어서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인데 그래도 카카오인데 라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사실 근데 그래도 카카오가 이제 살짝 조금 지나간 말이 아닐까. 카카오가 최근에 워낙에 좀 구설수가 많잖아요.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우마무스케 게임으로 인해서 단체 소송건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구설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이 신뢰성을 좀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업은 사람들의 신뢰와 그 다음에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엔 일단은 이 신뢰성을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화재건에 대한 어떤 보상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약화는 좋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새롭게 광고 쪽에서 이 신사업을 조금 진행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인력을 좀 줄인다라거나 이 비용을 조금 이제 줄이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카카오는 장이 좀 살아나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장이 안 살아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기술주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보통 이제 시장의 투심이 활발하고 유동성이 활발할 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점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이 바닥권에서 한 차례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성장주인 카카오, 이 성장주 대장격인 카카오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건 그래도
시장이 지금 현재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는 구간이었죠. CPI가 굉장히 좀 낮게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을 했고, 그러면서 성장주인 카카오에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이 CPI가 연속적으로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연준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이어나가는 바람에 시장이 지금 실망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투심이 좀 적극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과연 내년에는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업황,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황, 중국의 재가동, 이러한 이 좋은 이슈들이 내년에 저는 한꺼번에 다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IRA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IRA 가이던스까지 잘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저는 반도체 업황은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들을 봤을 때 분명하게 2분기 정도 이후에는 완전하게 바닥 찍고 업황이 완전하게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네. 따로 시간을 내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좀 살짝 해주셔도 괜찮아요. 살짝 한다면 네. 반도체가 이제 워낙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 쪽의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가격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안 좋아진 이 상태에서 좋아질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전체적인 모든 기업들이 감산을 했잖아요. 감산을 했다 보니까 결국엔 이 감산을 한 상태에서 이 쌓여있는 재고권들이 모두 다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가격들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면서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약 하반기부터 2024년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또 새롭게 DDR5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업황은 완전하게 좀 하반기 정도부터 메모리 업황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저는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도 괜찮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산업 재가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대감들이 상당히 내년에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성장주의 어떤 성격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지금 현재는 안 좋았던 것들을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건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카카오 전 대표님이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앞으로 이제 내년에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력을 조금 이제 줄인다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인력 채용을 약간 줄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어떤 사업이 좋아진다라는 내용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존의 사업을 약간 재정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광고 사업이나 혹은 이제 커머스 사업 쪽은 어찌됐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랑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안 좋고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 당연히 광고 쪽도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그 시기를 내년 2월부터는 조금씩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내년 2월에 FOMC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2월 FOMC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 4.5%이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 나온 목표치가 5.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목표치에 도달을 한 상태고, 이제 2월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피크 아웃,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다 했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 인식들이 조금씩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제 한 내년 2월부터 조금씩 만들어진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만한 그러한 구간인 것 같고, 카카오가 결론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65,000원, 그 다음에 8만원, 그 다음에
뭐 1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 10만 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결론적으로 카카오가 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려면 시장에서 또 카카오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그냥 기존 사업을 약간 재정비하는 그러한 관점이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 이 65,000원 구간에서 한 차례 이 돌파 시도를 했다가 눌림 구간에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어찌됐든 내년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그래도 1차 목표가인 65,000원 좀 돌파를 해주면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8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만 원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면 수익 극대화 노리면 되고요.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 나온다 하면 그대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바닥 잡을 때 재배수하면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같은 대형주는 바닥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1차 매물 구간에 뚫지 못하고 눌림 구간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8만 원 정도 구간에 한번 이제 수익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8만 원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 때, 돌파가 나오지 않을 때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라든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65,000원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뚫어주면 그 이상으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다만 뚫지 못하고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도 조절을 하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카카오를 더 높은 가격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그 부분까지 또 같이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카카오 차트 보니까 스키장이네요 막 이러면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카카오와 함께 그 업황과 또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봄님께서 다시 왔어요 라고 하셨고, 작은 소나무님도 2부도 출첵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자, 다시 오신 김에,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종목 많이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도 저희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연말인 만큼 우리 새해 인사도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전화 상담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특집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특집 방송 때 제가 뭐 빨간 수트라든지 반짝이 의상을 입고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특집 방송에 누가 함께 할지는 아직 비밀입니다. 서프라이즈로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마지막 방송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9일 목요일 밤 9시부터 시작되는 특집 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참여하는 방법들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님께서 여기서 쓰러져 죽더라도 형일님의 방송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건강 챙기십시오. 자, 여기서 쓰러지는 거 저희 원치 않아요. 건강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사이에 또 종목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에디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모트렉스입니다. 매수가는 17,200원, 비중은 7% 가지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추매도 고려 중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모트렉스 잘 올라왔죠. 특히나 하반기 때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좀 꺾였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그 꺾이는 구간에서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모트렉스가 사실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 실적 달성한다. 3개 분기 연속 이제 실적 굉장히 좀 좋아졌다. 3분기에도 실적 잘 나온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트렉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이 좀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이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으면 모트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기대할 만한 부분은 이번 CES가 곧 다가오잖아요. CES가 다가오면서 메타버스가 가장 관심도가 높기는 한데 모빌리티 쪽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조 연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이 BMW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쪽에 이제 존 디어 회장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존 디어 지금 현재 농기계 쪽도 지금 이 자율주행 바람이 상당히 좀 많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BMW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 제품들이 또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빌리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모트렉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 자체가 약간은 좀 꺾여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꺾였냐라고 봤더니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추세를 조금 이끌어가는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전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전 고점 약 한 2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 정도 구간에 이제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을 좀 소화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냐, 결국에는 이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고개를 틀어주는 이러한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이 지지 구간을 지켜주느냐 마느냐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 구간이 굉장히 좀 주요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고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뭐 이러한 수급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러한 양봉 수급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구간을 좀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약 한 10,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이 CES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가 좀 지나가야지 이제 단기적으로 1월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CES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메타버스 쪽이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에는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한 차례 반등 시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로는 16,500원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500원은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로 좀 설정을 해주시고 16,500원을 설정을 해드린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목표 매물대가 상당히 조금 두텁기 때문에 16,500원을 강하게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이제 이후 가격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그대로 이 현재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일전에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에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지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CES라는 일정 기대감은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일단 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1차 목표가인 16,500원을 강하게 뚫어줘야 추가적인 가격대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6,5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이 매물대 구간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 차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14,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12,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가가 향후에 매물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을 약간은 줄였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모트렉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역시 앞으로 미래의 대세 중에 하나죠. 최근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이 차익 실현을 회복시켜줄 이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CES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이슈와 함께 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4,000원 지지 이후에 이슈와 함께 반등이 나올 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6,500원입니다. 수급이라든지 이 이슈에 대한 반응들 잘 확인하시면서 꼭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채팅창 보니까 이제 연휴니까 현금 좀 보유하고 연휴는 좀 기다려야죠 라는 댓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 내년 시장이 시작이 됐을 때 이 현금을 어디에 제대로 또 투자를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을까? 그 전략도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간 매수하는 종목 어떤 것들을 매수하면 좋을지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보내줘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또 잘 그 타이밍도 지켜봐야 되겠죠. 자, 궁금하신 종목들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저희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25-8200번도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호텔신라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초롱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호텔신라 매수가 알려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자, 호텔신라가 오늘은 2% 하락하면서 7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한 달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살짝 또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 호텔신라 지금 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언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옵니까? 네, 중국에서 항공 수요 굉장히 네. 폭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가 보복 소비입니다. 보복 여행, 보복 항공. 이제 이러한 이 키워드들, 보복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3년이나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풀리면은 나는 미친 듯이 놀 거야. 미친 듯이 여행 갈 거야. 이런 소비가 굉장히 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항공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던 부분이 면세점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뭐 이 숙박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기존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면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약간은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이 약간 이제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은 기대가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좀 열리게 되면서 중국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은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좀 큰 손이잖아요. 그쵸. 완전하게 이제 면세점을 조금 쓸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또 주가에 좀 굉장히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가격대 구간이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호텔신라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뚫어줘야 되는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82,000원부터 85,000원, 그 다음에 뭐 9만 원 해가지고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82,000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지지 구간은 현재 단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약한 이 21선 지지받는 구간이 77,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77,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호텔신라는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은 이슈를 타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82,000원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호텔신라가 이미 반영을 했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73,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수익권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데 약간의 하락폭은 많이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당장에 그냥 매수를 해놓고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날그날의 어떤 수급을 보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미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반영을 한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성격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그러한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이제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라면 일단은 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걸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78,000원 정도 구간이 왔을 때 매수를 해서 만약에 그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바로 정리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만약에 그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82,000원 재돌파를 충분히 또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돌파해주면은 수익 극대화 노리고, 만약에 돌파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82,000원 정도에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호텔 신라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이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매매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그날 혹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확실하게 조금 더 좀 떨어지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지지라인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정리. 만약에 그 구간을 지켜주면,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중국은 방역 완화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폭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은 문을 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을 좀 열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무래도 여행객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면세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82,000원 돌파하고 85,000원까지도 이제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혹은 말씀드렸던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서 손절가는 짧게 수익권은 크게 노려가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여행길이 열리고 그에 대한 수요, 기대감 팡팡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 따라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매물대에 걸려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이 호텔 신라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78,000원 정도 매수 타이밍 잡아주셨거든요. 매수하신 이후에 좀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10시 28분 지나가고 있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의 신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TV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나 지금 바로 궁금한 종목이 생겼다. 바로 남겨주세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자, 종목 진단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650원에 5%요.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가지고 계신 지 좀 되셨나요? 지금 한 10일, 며칠 된, 지난주 언젠가. 그러셨어요. 모르겠네요. 생각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매수가 근처에서 12월 12월. 16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2주, 열흘 정도 정말 딱 가지고 계셨네요. 같아요. 자, 그 매수가에서 큰 움직임은 없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간을 보니까. 네. 2.72%가 마이너스가 떴어요, 오늘. 네. 그래서 불안해서 왜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네. 요 조코바에 대한 이슈로 오늘은 상승 잘 이어갔는데 지금 시간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대응 전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 일동제약은 오늘 중국 코로나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조코바가 중국에 이제 수출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동제약이 지금 현재 이 아무래도 조코바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당히 굉장히 좀 매기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은 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워낙에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일동제약을 보기는 봤는데 앞서서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오늘 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에 조코바를 수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사실상 일동제약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무관한 이야기냐? 시오노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일동제약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오노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수출권에 대해서는 일동제약과는 어느 정도 좀 무관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코바가 계속적으로 중국에도 좀 진출이 되고 된다, 혹은 이제 뭐 글로벌 쪽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일동제약에 대한 어떤 일동제약이 이제 판권을 따내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수혜는 기대가 될 수 있기는 하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동제약은 지금 현재 시간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계속적으로 매기가 강하게 쏠리기는 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줄을 좀 그어놨죠. 지금 현재 약 한 45,000원 구간부터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종목이에요. 워낙에 앞서서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부터 매물대가 너무 두텁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확실하게 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나온 이슈는 일동제약과는 어찌됐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45,000원 주요한 매물대까지는 한번 이제 시도를 하기는 했어요.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시간에 살짝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약간 4만 원 근처 구간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1선까지 이탈을 한다. 21선이 39,000원 초반대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만약에 39,000원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35,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지라인은 39,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리 쪽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 코로나 치료제들의 매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래도 수급이 좀 잘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치료제, 이 코로나 확진제가 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어찌됐든 이 중국의 조코바를 조코바 이제 이 새롭게 또 수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일한 관련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이 주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에는 39,000원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3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39,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수급 흐름을 보면서 재진입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9,000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오기는 한데 이 이전 고점 45,000원을 바로 뚫어내기에는 약간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조금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근처 구간 왔을 때에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바로 뚫어주면 좋겠지만 이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45,000원 정도 구간에서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 조코바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도 좀 음봉을 띄었고 시간외에서도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요. 가격 라인 잘 설정해 두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9,000원 손절이고요. 45,000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조금은 좀 답답한 부분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35,000원 그 선에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어떨까요? 해서요. 39,000원 깨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면은 조금 더 손실을 줄이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가능은 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세는 1월까지도 넘어서 중국 춘제가 이제 1월 말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까지도 매개가 쏠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현재 시오노기 제약이 조코바를 중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려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들어간 수급들도 완전히 좀 정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35,000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지켜봤다가 추가 매수를 노려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탈출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만약에 35,000원 정도까지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
4만 원 정도 구간이 다시 한번 또 주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또 어찌됐든 이 구간을 1차 목표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 구간을 목표가로 활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이탈했을 때 한 차례 정리하고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 수급이 제대로 들어가는 구간에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를 노리는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님, 전문가님 의견 잘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 한번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손실 줄이고 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잘 전화 주셔서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화이팅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동제약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조금 더 속 시원하게 해답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계속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화로 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화 주셨고 연결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위메이드 종목.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 79,995원. 네. 비중은 76%요. 비중도 많고 매수가도 지금 좀 높은 구간이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원래 이걸 저희가 네. 거의 올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네. 고점에 물려가지고 그러셨구나. 물타기를 계속 하다가 네네. 최근에 다시 이거를 손절을 했다가 다시 사서 들어간 게 이 정도로 지금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이 종목 너무 답답하시겠어요. 어떻게든 네, 빨리 애증의 해결을 종목이.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그 상황에서 손실도 다시 한번 또 크게 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분석해 보시고 해결책 받아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위메이드가 최근에 정말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재상장을 하기는 했어요. 국내 이제 거래소 4위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제 지닥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재상장을 하기는 했지만 문제점은 무엇이냐?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신뢰도를 좀 많이 잃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신뢰도를 잃은 이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제 위믹스 코인이 결국에 상폐가 됐던 부분은 시장에 나와 있었던 공시되었던 유통량 대비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물량들이 훨씬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위믹스를 팔아내서 이제 돈을 마련을 했고 이 자금을 마련을 해서 새롭게 뭐 신사업을 투자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신사옥을 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 코인을 어느 정도 이 현금을 마련화하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행동들을 할 때 만약에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새롭게 무언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코인에 대한 어떤 법제화가 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해서 위메이드가 자금을 좀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주주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 위믹스 코인인데 이 부분을 공시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을 해서 어떤 뭐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 혹은 이제 뭐 신사옥의 투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뢰도를 좀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는 다른 데 돈 쓴 게 아니다. 이제 새롭게 이 사업을 조금 더 번창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쓴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미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선 기간이 이제 상당히 좀 적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개선 기간에도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이 유통 물량이 기존에 공시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에서 시총 7,500억짜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시총이 1조짜리였고 2,500억에 대한 물량이 뒤에서 돌고 있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코인 시장이 이런 법제화가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이 힘을 쏟았었던 게 P2E입니다. P2E였고, 이제 이 위믹스 코인을 통해서 위믹스 플랫폼을 다시 한번 꾸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위메이드는 이 P2E 쪽, 이제 위믹스 쪽에 힘을 많이 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임 쪽에는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위메이드는 어찌됐든 결국에는 게임사잖아요. 게임사면은 결국에 주요한 캐시카우는 게임으로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게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위믹스 생태계도 결론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위믹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이제 게임사들에 대해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재화로 써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면서 거래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위믹스 플랫폼을 만든다. 생태계를 만든다. 이러한 이제 뜻이기 때문에 결국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게임에 대한 어떤 주요한 캐시카우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코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위메이드에게는 완전히 악재로밖에는 작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히 조금 좀 수습을 해야겠죠. 수습을 좀 해내고 그 다음에 주식이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업의 활동들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위메이드의 CEO가 애초에 이제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상폐될 가능성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폐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인이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주주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장에 이 위메이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캐시카우가 좀 존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인 지금 이제 이 위믹스 코인이 상폐가 되었고 지금 현재 주요한 캐시카우가 위믹스다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당분간에는 반등을 하기가 약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가도 조금 이제 많이 높으신 상황이고 비중도 좀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기에는 약간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만약에 저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가가 약 한 33,000원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33,0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가를 확인하러 갈 수 있습니다. 저가를 확인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가를 지켜주면 다행이지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메이드는 지금 주요한 캐시카우가 부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주요한 기조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투심이 조금 더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다면 오늘 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수익 만회를 노리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위메이드가 어떤 새롭게 신사업 동력, 뭐 게임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내놓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을 좀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를 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약간의 조금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비중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교체를 하고 수익 만회를 노리는 쪽에 조금 더 수익 만회 쪽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위메이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쭉 들고 가시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비중을 조금 이제 조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수익을 만회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위메이드 쪽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현재 소외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쪽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빠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다가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신사업 혹은 이제 뭐 게임에 대한 부분들 어떤 동력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위메이드가 저점에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때 구간까지는 최대한 좀 다른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님 위메이드 이 종목 지금 비중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수익은 위메이드 말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진단해 주셨네요. 일단 오늘의 저점 33,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좀 줄여내보자. 조금은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 종목 좀 크게 덜어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많이 힘이 빠지셨는데 괜찮습니다. 또 다른 종목 얼마든지 또 수익 볼 수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내년에는 수익 더 많이 볼 수 있게 저희가 함께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 다음 종목 한 가지만 빠르게 볼까요? 작은 소나무님께서 MDS 테크 남겨주셨는데요. 익절을 해야 되는 건지 무증받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수가는 7,800원이고요. 비중 3% 가지고 계세요. MDS 테크가 아바타에 대한 호재와 함께 무증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상한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9,4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떨까요?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무상증자를 했었던 종목이 공구음원이 대표적이니까 공구음원 잠깐 보면 공구음원이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권리락 되고 나서 빵빵빵 치고 나갔다가 순식간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마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증자 한다라고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시간으로 살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는 충분히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를 좀 반영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 매물대에 도달을 한 그런 구간이 있죠. 때문에 이 매물대를 추가적으로 좀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한창 핫했던 때보다는 약간은 조금 파워가 약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상증자를 저는 받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그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어찌됐든 무상증자 하면은 쪼개지는 거거든요. 쪼개지면은 뭔가 이제 더 좋은 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상증자는 테마성으로만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 주식을 좀 정리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MDS 테크까지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어서 김영희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별 장세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 장세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일단은 뭐 실수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살짝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짧고 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추가적인 이슈는 없겠네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서 수급을 약간은 꼬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을 밀어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에 워낙에 좀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종목도 안 좋은 종목도 대부분 차트가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밀어넣는 그러한 이제 이 힘이 좀 필요했고, 힘이 필요한 상태에서 오늘 그러한 힘을 충분히 좀 밀어 넣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뭐 배당 기준일, 그리고 이제 연말 충분히 다 지나가게 되면 28일부터는 저는 실질적으로 1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이제 1월을 준비하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1월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1월 5일 날에 CE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 주 보게 되면 JP 모건 헬스케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중국 춘제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각 주마다 굉장히 주요한 이슈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 되겠죠. 1월 달에는 완전히 이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저는 이러한 종목들이 완전히 좀 퍼포먼스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코로나 제약주들,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슬슬 바닥을 잡아주면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이제 슬슬 바닥을 다시 잡아주면서 이전과 같은 이러한 흐름, 다시 한번 이제 이 지지를 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이제 1월 정도 구간에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1월 정도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행보 구간에 저는 완전하게 이슈 플레이, 1월 달에 있는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순환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이슈 플레이입니다.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 순환이 나올 거고 1월 달에 당장 있는 이슈만 해도 지금 현재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CES에 대한 부분들, 중국 춘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JP 모건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이슈들을 봤을 때 CES 쪽은 메타버스, 그다음에 모빌리티, 추가적으로 오늘 또 로봇 쪽이 좀 매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는 제약, 그 다음에 의료 인프라,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마스크 혹은 뭐 호흡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JP 모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JP 모건은 제가 한번 종목들 싹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은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쪽이 1월 달에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순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역시나 1월 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준비 중이면서 이 이슈 플레이에 따라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 이슈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 종목분들을 잡으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뭐 배당락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8일부터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대트레이딩의 장세, 대단타의 장세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정도 돼서 2차 눈이 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장이 좀 열리게 될 것 같은데 1월까지는 이러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완전히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12월 달에 이제 힘들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좀 펼쳐질 거니까 이 순환매에 대비해서 과연 이제 1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집중을 해 보시면서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니 강의에서는요, 1월에 이슈가 많습니다. 그 이슈에 따라서 우리는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워낙에 종목별로 요 움직임이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니까요. 자, 한 해의 투자를 결정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월. 이 1월을 잘 보내시면서 한 해 투자의 스타트를 잘 끊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와 또 종목 진단도 계속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의 신 2시간 꽉 채워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투자의 신 2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채팅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12월 29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 2022년 연말 특집 방송 환승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종목만 봐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종목들, 요 포트 구성을 저희가 점검을 해 드리면서 내년에 요 포트를 어떻게 좀 구성을 다시 한번 바꾸면 좋을지 조금 더 탄탄하게 저희가 진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진단 받으실 분들 신청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pd@이토마토.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유 종목들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종목별로 평단가와 비중 같이 보내주시고 또 사연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릴 수 있고요. 메일 보내주실 때는 여러분들의 연락처도 반드시 남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년에는 괜찮을지, 내 포트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를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